자, 이연기의 폭포를 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폭포인데요. 뭐 폭포가 화자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폭포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폭포는 여기서 시적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대 아는가? 일단 그대가 나오면 청자예요. 너, 그대, 당신 또는 화자가 부르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다 청자. 그리고 청자가 사용되었다는 건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대 아는가? 여기서 아는가가 반복이 됩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아는가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이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등판을 여기서 나는 산입니다. 산을 의인화하고 있고요. 화자인데 의인화된 화자.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칼자국을 아는가? 자, 그러니까 산의 등판에 어깨부터 허리까지 이렇게 시퍼런 게 있다. 뭐예요? 폭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퍼런 칼자국은 폭포를 비유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주하는 전율과 전율 끝에 단말말을 꿈꾸는, 일단 단말마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단말마. 뭐 밑에 나오긴 합니다. 죽을 때 내는 소리. 이런 소리죠. 죽을 때 내는 소리 또는 고통, 이런 걸 단말마라 그래요. 그래서 단말마의 비명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데, 질주하는 전율과 전율 끝에 단말마를 꿈꾸는 벼랑의 직립, 벼랑이 곧게 서 있다는 거죠. 그 위에 다시 벼랑은 솟는다. 벼랑 위에 벼랑, 끝이 없는 벼랑을 뜻해요. 아주 높은 벼랑이죠. 그 벼랑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질주하는 거죠. 밑으로.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물이 땅바닥에 닿겠죠. 땅바닥에 닿으면 죽는 거죠. 단말마죠.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죠. 벼랑이 이렇게 있고 거기서 물이 떨어지는데 이 물이 질주하듯이 빠르게 이렇게 뛰어내리는, 달려가는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단말마를 꿈꾸는. 그래서 이제 폭포를 비유해서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대 아는가? 석탄기의 종말을 위에 써놨죠. 오래되었다. 그때 하늘 높이 날던 한 마리 장수잠자리의 추락을. 여기 보시면 위에 제가 설명을 써놨는데 잠자리의 추락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실제로는 날고 싶지만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왜 장수잠자리의 추락이냐?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치킨의 추락이다. 이거 좀 이상한데. 아무튼 날 수 없는 대상을 여기에 넣으면 얘가 추락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장수잠자리는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추락을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날고 싶지만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날 수 없는 대상이 들어갔다면 뭐 당연히 추락하는 거니까 실제로 날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장수잠자리를 넣었기 때문에 실제로 날 수 있는데 그 날 수 있는 대상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을 꿈꾸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이거는 여러 시들에 많이 나옵니다. 인간은 이상을 꿈꿔요. 그러나 절대 그 이상에 도달할 수는 없는 존재다. 이거 몇 번 봤죠. 추천사라든가 깃발이라든가 이런 작품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날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이것은 폭포를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늘 높이 날던 장수잠자리가 추락했다. 그러니까 이제 절벽에서 폭포가 떨어진다. 요거를 표현한 거라는 거죠. 나의 자랑은 자멸이다. 역설. 이게 왜 역설이냐? 자멸,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사라지고 스스로 멸망하는 거, 이게 자멸인데 그건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앞뒤가 모순되죠. 그래서 역설적 표현이에요. 무수한 보간들이, 이게 안자가 눈이에요. 그래서 무수한 눈인데 폭포의 물방울들, 그 땡글땡글한 물방울들을 눈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폭포의 물방울들을 비유해서 눈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무수한 보간들이, 그 무수한 수정체가 한꺼번에 박살나는 맹목의 물보라인데
폭포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아까 여기서도 보면 폭포가 이제 그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얘가 단말마라고 표현을 했죠.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 폭포의 물방울들이 눈알이라면 그 눈알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그 눈알의 수정체가 박살나는 상황인 것이죠. 박살나는 맹목의 물보라. 좀 어렵죠? 이영기 씨의 시가 좀 철학적이에요. 철학적이고 어려운 시들이 많은데, 나의 자랑은 자멸이고 무수한 보관들이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근데 그것이 결코 싫거나 뭐 슬프거나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랑처럼 여긴다라는 인식이 드러나 있죠. 보시면 그대 아는가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빗줄기 이영년 묵은 이 칼자국을 아는가. 뭐 수미상관까지는 아닙니다. 수미상관까지는 아닌데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대 아는가 나의 등판도 나왔고 칼자국도 나왔고, 그런 점에서 시퍼런이 나왔구나. 시퍼런이 나왔고 이런 점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나 수미상관으로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년묵은 이 칼자국 역시 폭포를 비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죠. 이 산은 폭포가 2억 년 전부터 내 등판에 나 있는 칼자국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하고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그럼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도대체 이 시를 통해서, 이 거지 같은 시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좀 어려운데, 나에게는 오래된 칼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칼자국이 뭘 보고 이게 떠오른 거냐면, 폭포를 보고 이 폭포는 산에 있는 칼자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건 발상입니다. 사실 폭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폭포라는 대상을 보고, 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좀 오바고, 이 폭포라는 대상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거고. 자, 그래서 산의 등에는 칼자국이 있는데 그 폭포를 보면 죽음이에요. 결국은 물이 떨어져 죽고요. 장수잠자리가 떨어져 죽고요.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너무 뭐 그게 슬프거나 비참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뭐 자랑스럽다고까지는 아니지만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인식이에요. 그리고 폭포의 물방울들도 박살이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죽어요. 죽고 결국 뭐냐면 존재는 죽는다는 겁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시예요. 이해되시나요? 왜 이런 걸 노래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영기라는 분이 이제 시를 보면 존재에 대한 이런 얘기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존재에 대한 시. 이제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 존재라는 것은 결국은 사라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아마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시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화자는 나고요. 산이에요. 산. 그래서 산을 의인화한 화자라고 보시면 되고, 시적 대상은 폭포입니다. 상황은 폭포를 보며 존재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화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폭포를 봤는데 그 폭포를 관념적으로 이제 폭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냥 폭포가 아니라 이것이 존재가 죽어가는, 존재의 어떤 마지막을 보여주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존재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표현상 특징, 유사한 시의 반복, 당연히 운율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변형된 수미상관, 제가 아까 이걸 수미상관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변형된 수미상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 뭐 이런 솟는다 이런 건 이제 상승 이미지일 거고, 그 다음에 떨어진다, 어딨냐, 추락, 뭐 이런 건 하강 이미지겠죠. 네.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가 둘 다 쓰였습니다. 그리고 폭포를 관념적으로, 그래서 폭포라는 대상이 관념, 존재의 비극성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뭐 이런 것이 폭포를 관념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리와 해석들을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외우시고 시험에 들어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성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작품을 이해하고 읽어서 이해해서 풀려고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정확히 모르면. 그래서 요거는 내용을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